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출란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난을 거래할 때 상인들과 에란인들 사이에서 부도덕한 난 거래 행위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000회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썸네일 제목은 부도덕한 난 거래 행위 탑 10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제 경험치죠. 오랫동안 난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겪었던 사기 행위 이런 것들을 쭉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본 것인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2년이 됐어요. 참 세월이 참 빠른데 그래서 마침 이제 주기적으로 요거는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렇고 또 새롭게 에란인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진입하는 초보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근데 재미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오늘 챗GPT 질문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챗G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를 열었더니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챗GPT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질문 내용은 출란 상인들의 사기 수법, 출란 판매할 때 사기 수법이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좀 알려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챗GPT가 대답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출란, 한국의 야생난. 늘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가끔 부정직한 상인들이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이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챗GPT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기 수법을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품종 조작. 유명 품종으로 둔갑한다. 저렴하거나 흔한 출란을 희귀하고 고가의 명품 품종으로 속여 판매합니다. 이 대답이 이제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부도덕한 난 거래 행위 탑 10의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챗GPT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챗GPT가 나오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출란 교실에서 지적한 내용과 챗GPT가 지금 한 내용이 너무 똑같은가? 이 챗GPT가 아마 출란 교실을 학습해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렴하고 흔한 출란은 희귀하고 고가의 명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다는 거죠. 예방 방법으로는 품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인증된 상인에게 구매하세요. 이렇게 이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가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렴하거나 흔한 출란을 희귀하고 고가의 명품 품종으로 속여 판매한다.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거나 또는 뭐 그런 걸 누가 몰라 다 알지 딱 보면 아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주로 이제 일본난 같은 경우에 일본 중투나 또는 일본에서 명명이 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정식 도감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일본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식 도감에 등록되어 있는 명명품이 있고
아직 도감에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명명이 된 예비 등록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신화가 엄마 부모 쪽하고 좀 다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원종이 아니라고 착각할 만큼 아주 색다른 신화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무명품이다. 한국의 무명품이다. 이렇게 해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굳이 예를 하나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밖에 또 하나의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화물 같은 거.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핍니다. 화물들을 거래를 많이 할 텐데 특히 이 화물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본난의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일본에서 명명이 됐지만 한국에 잘 안 알려진 명명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비 품목 중에서도 그렇고 본 품목 중에서도 그렇고 여추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좀 알려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부금, 여추 이런 것들도 딱 보면 금방 아는데 그런 것들은 쉽죠. 그러나 중투화, 소심 이런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알기가 어려워요.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특 가져와 가지고 싸게 고가의 명품난이 될 것이다. 이거 무명품이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 잎 색상 패턴을 조작한다. 이거는 출랑교실에서 너무나 여러 번 다뤘죠. 인위적인 색상 조작, 화학약품이나 물감을 사용해 잎의 색상이나 무늬를 바꿔 출란이 희귀종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진을 보지 마시고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 식물을 직접 관찰하세요. 예방법입니다. 물에 씻어내거나 물감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구해서 사용해 보세요. 야, 어떻게 챗GPT가 이런 것까지 알까요?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이제 약반이라고 하죠. 색이 변색되는 약을 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색이 빠지면 그게 서호반인지 약반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운 단계로 가죠. 주로 이제 호피, 서호반 이런 데서 이런 약반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아주 진하게 한다면은 노출될까봐 아주 연하게 해서 이게 무늬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끼가 있다.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덥석덥석 사게 되죠.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챗 GPT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컴퓨터가 AI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꽃. 이것도 출란교실에서 누차 다뤘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출란을 꺾어버리고 민출란을 꺾어버리고 홍화소심 같은 경우 꽃새를 꺾고 와서 본드로 화경 그 속에다가 깊이 심어가지고 본드로 붙여버리죠. 이런 경우 사실 구분해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란교실이 많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실제 중국에서 그 제작 방법을 촬영까지 해갖고 와서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 앞에 동영상에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그걸 지적을 했네요. 꽃 갈아 끼우기. 저렴한 품종의 다른 고가의 꽃을 붙여 진짜인 척 속입니다. 예방 방법. 꽃과 줄기의 연결 부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저도 이거 꼼꼼하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꽃을 싸고 있는 그 속에서 꽃대를 힘줘서 뽑아버리면 구멍이 뻥 생기거든요.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본드로 붙여버리면요. 그걸 다 벗겨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품종의 다른 개체와 비교하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홍화소심이 나오는 명목품이라면 홍화소심이 나오는 어떤 품종의 엽성 이런 것과 비교해봐라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가짜 꽃을 만들 정도면은 명명품이 아니고 무명품 중에서 홍화소심이 꽃대를 피우면 꽃만 잘라 갖고 와서 민출란에다 박는 이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비교한다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그 난초를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알까 말까한데 사진이나 블로그나 카페 사진이나 유튜브의 동영상만 보고 이런 걸 구매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건강 상태를 과장한다. 야, 정말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도요, 제가 감탄이 나옵니다. 병든 식물을 판매한다. 건강하지 않은 출란을 강한 조명이나 화학 처리를 통해 건강한 난초처럼 보이게 만든다. 예방 방법. 잎과 뿌리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세요. 너무 반짝이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식물은 의심하세요. 자, 여기 챗GPT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건강 상태 과장하는 것은 유튜브 판매 그 채널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탄화 현상이 있었지만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탄화가 왔다는 것은 이미 나 죽어갑니다라는 신호인데 조금 왔다고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또는 모촉에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번질까봐 서둘러서 전진촉이나 아니면 전진촉에 병이 온 걸 퇴촉을 끊어가지고 종자 좋은 거니까 이걸 판매하면서 이미 벌브 쪽이나 뿌리 쪽에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겠죠. 바이러스는 아니더라도 세균이 침투했겠죠. 그러나 이제 신호가 좀 늦게 나오는 거야. 신호가. 그러니까는 서둘러서 나머지 촉을 판매하는 거죠. 이러면서 멀쩡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건강 상태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몇 개 안 되는데, 뿌리가 몇 개 안 되는데, 남아있는 뿌리 자체가 좀 건실하다고 해서, 2뿌리 또는 3뿌리, 이런 정도를 가지고, 뿌리를 벌브에서 또 받으면 되니까, 키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 잎끝이 탔는데 조금 탔으니까 괜찮다는 얘기. 이런 등등으로 이제 과장을 한다는 거죠. 과도한 가격 책정. 시장가 이상으로 가격 부풀리기. 초보 구매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합니다. 예방 방법. 여러 상인들의 가격을 다 비교해 보세요. 시장 가격 동향을 사진에 조사하세요. 근데 이건 이제 예방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시장가 이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요. 잡아낼 수 있는데 자기가 싸게 샀어. 10,000원, 20,000원에 싸게 샀어. 그리고 몇십만 원씩 받고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진이 너무 많게. 이제 도둑놈 심보죠. 그렇게 해서 가격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싸게 파는 것처럼. 그게 이제 무명품에서 주로 그런 게 많이 써먹는 수법이기도 하고 또 산채품. 산채품이니까 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 10만 원 사갖고 와서 이거 아주 귀한 종자인데 이거 발견되기 상당히 어려운 건데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 이제 과도한 가격 책정을 했다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현상들입니다. 가짜 경매 조작이죠. 상인이 미리 공모자를 심어 경매 가격을 올려서 구매자를 속입니다. 공신력 있는 장소에만 참여하세요. 요거는 이제 일반 오프라인 경매장이 아닙니다. 온라인 출란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경매하겠다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게 하나 나왔어. 홍화가 화형도 좋아. 10,000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10,000원 하니까 어떤 놈이 또 20,000원. 내가 좋다. 30,000원, 40,000원. 이렇게 해서 100,000원까지나 한번 가도 괜찮지 않겠어? 100,000원까지 했더니 저기서 150,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몇 명이 같이 채널을 보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같이 쫓아오는 건데. 그래서 한 번은 경매를 안 쫓아가. 안 쫓아가서 어떻게 팔리나 한번 보니까 20,000원, 30,000원도 경매가 툭툭 되는 거야. 좋은 것들, 사피, 이런 거, 서호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채널은 좀 싸게 파는데 그런 것들은 지들끼리 파는 거죠. 그러다 다시 또 이제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올려놓은 거지. 그러다가 내가 한번 쫓아가 볼까? 그리고 쫓아가면은 요건 남인 걸 알아. 자기 편이 아닌 걸 알아. 그래서 바로 또 쫓아오죠. 50,000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000원, 150,000원 이렇게 이제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한다는 채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품 인증서 위조. 요런 거는 이제 가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보름달인데, 보름달인데 잎이 둥글어야 되는데 잎 끝이 약간 뾰족해요. 둥글면서 살짝 뾰족하다가 둥글어. 요거 조금 이상한데 그랬더니 갑자기 유전자 감식서를 딱 들이밀면서 요거 감식한 건데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걸 감식했는지도 뭐 알 수도 없고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짜 위조라고 위조에 해당되는 거 진짜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위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증명서 같은 거를 보고 신뢰해서 이거 맞나보다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는 눈썰미를 키워서 이거 보름달인데 또는 아닌데 이건 형제준대 자매준대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 행위, 허위 사진과 정보 제공, 온라인에서 실제 다른 사진이나 정보를 올려 구매자를 속입니다. 직접 보고 구매하세요. 이거 온라인으로 이게 보지도 않고 동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구매한다는 건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반품 환불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어. 종자가 좋아. 가격도 괜찮아. 그래서 샀는데 내가 물건을 집에 와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확인한 다음에 박스 뜯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구매하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은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즉 출란교실 같은 것처럼 믿고 신뢰할 만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세간에 막 떠돌잖아요. 저기서 구매했더니 뭐 금방 죽었어요. 저기서 구매했더니 이놈이 속였어요. 환불 안 해. 이런 데는 소문 딱 듣고 있다가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이 에라인들 상에 소문이 나서 자기 스스로가 죽는다 하는 것을 에라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는데 꽃이 없는데 꽃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해당돼요. 저는 그것이 실제 그 꽃이라 하더라도 그 형식은 사기 행위라고 제가 분명히 규정을 줬습니다. 꽃이 없는데 사진을 또 띄워. 보세요. 화형이 이렇게 좋고 색감이 이렇게 좋습니다. 바로 이거 거기서 분주한 투축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판매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 진짜 꽃을 팔아도 사기행위라 그랬어요. 진짜 꽃을 팔아도 사기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아기를 가지고 사진만 뚝 띄워놓고 민출안을 판매하는 사기 행위도 용인돼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용인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나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판매를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렇게 나쁘게 인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형식의 판매 행위는 나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출란계에서 그런 판매 행위는 영원히 퇴출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출란계의 어떤 거래 행위를 정화 작업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은 솔직하게 한다 그러면 나도 솔직하게 해. 그러고 막 우죽순 나타나서 다 그렇게 사진으로 판매하지요. 그러면은 그 두 쪽짜리 사다가 꽃을 보려면 적어도 한 4년, 뭐 한 3년, 5년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난이 살아있으면은 그때 확인해보고 환불해 주세요 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아기를 품고 가짜라는 판매했는데 2년, 3년 동안 살게끔 그 온전한 난을 줄까요? 소금물에 한번 담갔다 주지. 절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꽃을 확인 못했으니까 자기가 사기 당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출란교실에서 경각심을 계속 심어줬어요. 이게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팁을 하나 줬네요. 챗GPT에서 구매 전 신뢰도 확인, 상인의 평판이나 리뷰를 조사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샀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리뷰들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소문들을 잘 듣고 하라는 겁니다. 출란을 다루는 동호회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하세요. 충분한 출란의 상식, 정보 교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지식, 정보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있을 때 구매를 하는 경우 잘 불안하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테스트, 처음 거래시는 적은 금액으로 시범적으로 구매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기 당해도 그 정도는 그래 나 수업 년 냈다고 칠게 라는 정도에서 서서히 해보라는 겁니다.
괜히 몇십만 원짜리 퍽 샀다가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막 2만 원, 3만 원짜리 5만 원 미만에서 쭉 한번 해보. 그것도 속상하죠, 사실은. 그것도 속상하지만 당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부터 서서히 거래해봤다가 저 상인 괜찮네, 정직하네 라는 것을 신뢰를 충분히 쌓았다가 큰 거 50만 원입니다. 60만 원입니다. 요거 150만 원 이런 걸 구매하시라. 처음부터 툭툭 비싼 거 하지 마시라.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가 팁을 이야기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2년 전에 출란교실에서 부정거래 행위 탑 10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담고 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